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싸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아시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사, 원나라와 명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조선, 일본,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사 잘하는 친구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조선의 거목입니다. 조선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고려 말부터 언급을 할 건데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죠. 부마국이라고 해서 원나라의 사위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원나라에서 많이 가서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교육을 많이 받고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한 이후에 원나라 황제의 사위의 국가가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왕 이름 앞에 충자를 붙였었는데 그 충자에서 벗어난 왕이 한 명 있으니 그 왕이 바로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공민왕의 개혁. 뭐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그다음에 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우리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이제 반원 정책이라고 해서 원나라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또 공민왕의 개혁을 우리가 반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 설치했었던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요거부터 할까요? 원나라가 우리의 제도를 바꾸는데요. 그 제도와 정치 기구를 원래 그 이전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연했었던 몽골식 풍습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지금의 그 철원 이북 지역이었던 천령 이북 지역이었던 쌍성 총간부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해서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요때 그 내부에서 그 이성계 집안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 집안이 우리 고려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쌤이 그 집안 이야기는 아마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친원파, 이제 권문세족들의 반발과 또 하필 이때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아마 다뤘었는데요. 외구와 중국에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빨간 띠를 두른 세력들이 밀려서 우리 고려로 넘어와요. 그래서 수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로 인해 결국에는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문세족이 다시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땅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명나라가 원래 몽골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몽골을 위로 막 쫓아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쌍성총가부 이 천령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위쪽 지역으로 공격해서 그 지역을 회복하고 명나라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고 노동정벌을 단행을 하죠. 이때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이곳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때요? 이성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불가론이다라고 해서 뭐 이제 여름이고 이제 또 뭐 장마고 그러면서 병기구가 녹수니까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군대를 되돌리죠. 바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돌아와서 바로 자기가 정치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요. 과정법을 실시해서 경제권까지 이성계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이제 대항했던 세력이 이제 신진 4대부죠. 신진 4대부들도 크게 이제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고려를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다.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바로 혁명파와 몽건파입니다. 대표 인물이 정도전과 정몽주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결국에는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 이들은 신진 4대부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제 새롭게 고려는 한 500년이 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성리학을 기본으로 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것이죠. 건국 초기에는 이 혁명파를 따르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겠죠. 우리가 그들을 관학파 그리고 이제 뭐 만유연전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이제 세조 대항 때 전성기를 좀 누리다가 세조가 조카를 이제 몰아낸 본인이 왕위에 오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따르는 세력이 훈구파들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이 옹건파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요.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성리학 파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서원과 향약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성종 때 이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지방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등용되게 되고 이 훈구파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인들이 4번에 걸쳐서 큰 화를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화라고 부르죠. 하지만 지방의 이 살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죠. 훈구파도 이 사화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살인들이 결국엔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들 내부에서도 자기의 스승과 지역에 따라서 여러 학파와 정치적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붕당 정치다라고 부르고 조선 중기 후기의 정치적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붕당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사에서 배웠으면 여러분들 몇 주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을 굉장히 우리 동아시아사 시간에는 심플하게 다룬 겁니다. 공민왕의 개혁부터 고려 말 그러한 과정에서 실패한 개혁 그리고 중국에서의 변화 명이 세워진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과 조선 내부에서 법무세족에 저항하는 신진 4대부와 신은 여기 써줄까요? 신진 4대부와 플러스 신은 무인 세력이 결국엔 힘을 합쳐서 본인들의 나라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본이 되었던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기에는 명나라가 좀 안 좋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명나라와 우리가 조공측공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일정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잘 안 하죠. 하나만 추가로 설명하면 이때 세종대왕 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왜구의 본거지가 이제 대마도였는데 이제 쓰시마섬을 점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조선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죠. 네,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찍고 가야 돼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한번 보죠. 일본은 이제 가마쿠라 마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마부였던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한 마부가 있었는데요. 이 가마쿠라 마부가
약해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침입이죠. 물론 그 태풍의 도움으로 잘 막아내지만 그 막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쓰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무사들이 살기 어렵게 되고 막부도 이제 재정이 굉장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부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이 가마쿠라 막부를 싫어하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막부 내에서의 세력과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죠. 바로 반대하는 세력으로는 천황 세력이죠. 막부로 인해서 약해져서 허수아비 노릇을 했었던 천황 세력과 가마쿠라 막부에 반대하는 또 다른 무사 세력인 아시카가 다카우지 세력이 힘을 합쳐서 가마쿠라 막부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가마쿠라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바로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게 되죠.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자 고다이도 천황은 본인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결국에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고다이도 천황과 다카우지가 결국에는 다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대립한 상황을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죠. 좀 말들이 어렵죠. 수업 시간에 말장난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가서 죽고 미안해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여기 보시면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고요. 무로마치 막부를 북조, 이 천황 세력을 남조라고 불러요. 추후에 이 남조 세력이 이 무로마치 막부에 이제 밀려서 나중에 외구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남부조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3대 쇼군인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때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명나라와 이제 책봉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두 명의 인물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때는 가마쿠라 막부 때의 지방 세력이었던 슈고라고 하는 게 다이묘로 성장을 할 거예요. 죽으면 묘지에 가죠. 다이묘. 네. 이 다이묘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로마치 막부도 점점 약화가 되는데요. 지방 세력이 이제 강해지고 또 하나 막부 내에서의 이 쇼군을 둘러싼 후계자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니레난이라고 하는 게 발발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계기로 이 전국의 다이묘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라고 하는 센코쿠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약 한 100년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조선에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때 일본에서는 100년 동안 이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죠. 이때 일본의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라고 하는 게 유입이 되고 일본은 100여 년간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전쟁을 잘했겠어요. 이것을 거의 다 통일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 좀 이제 절에서 억울하게 부하에게 죽고요. 배신을 당해서 그 뒤를 이어서 이 센코쿠 시대를 완전히 통일한 사람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이 힘을 바로 조선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다음 거. 여기 이제 오키나와 먼저 보면 오키나와라고 적혀 있죠. 오키나와 지금 지역인데 원래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일본 땅인데 오키나와는 독자적인 하나의 섬나라였죠. 그래서 오키나와가 15세기에 유구 왕국이라고 하는 통일된 왕국이 나타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수도는 슈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두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일본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오키나와 현으로 이제 일본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다음 경제다문에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베트남은요 이제 전 왕조 이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여러 폐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농민들의 반란으로 인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호왕조입니다. 근데 호왕조는 명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명이 베트남 지역을 직접 지배합니다. 이 명의 직접 지배를 이제 물리친 이제 세력이 레 러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레 러이에 의해서 레 왕조가 베트남 지역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 정도 알아주세요. 순서 정도 전호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들죠. 네, 고등학교 생활하기 쉽지 않죠. 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네. 이제 시작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 더 20년 동안 여러분들 힘들게 사실 겁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그만큼 지금이 또 좋을 때예요. 고등학교 생활 잘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